최근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차는 단지 가성비 좋은 실용적인 차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독일 차들을 크게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분투해야 할 정도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한 박람회에서 한국 차를 보고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동차 평론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늘 독일 공학의 힘을 믿어왔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의 본고장인 슈투트가르트에서 자란 덕분에 어릴 때는 공장 정문 밖에서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정밀하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제게 독일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품질과 완벽을 중시하는 나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흥미는 제 직업이 되었어요. 저는 자동차 비평가가 되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동차를 리뷰하고 성능을 시험하며 잡지와 온라인에 제 의견을 공유했어요. 마력, 토크, 최고 속도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를 돋보이게 하는 장인 정신에 대해서도 글을 썼습니다. 도쿄, 로스앤젤레스, 두바이 어디를 가든 독일 자동차의 엠블럼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디젤게이트 스캔들이었어요.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중 하나였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테스트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어요.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고 독일 자동차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가 흔들렸어요. 두 번째 충격은 전기차 EV의 부상이었어요.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미국의 테슬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거의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한국의 현대와 기아였어요. 한국 차요? 저는 비웃었어요. 물론 가격은 저렴했지만 독일 자동차의 공학과는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혁신적이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현대 아이오닉 5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디자인은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었으며 날카로운 선과 독특한 레트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뷰어들은 배터리 효율성과 충전 속도를 극찬했어요. 그리고 기아 EV6도 있었는데 그 차는 성능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 차들은 더 이상 저가형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상대로 승리하고 있었죠. 현대와 기아의 유럽 및 북미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독일 브랜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었죠. 최첨단 기술을 갖춘 저렴한 전기차였어요. 반면 독일은 전기 혁명을 완전히 수용하는데 망설이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갈등했어요. 그리고 CES 2023 초대를 받았어요. 만약 한국 자동차가 정말 앞서 있다면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온 산업이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배우겠어요. 컨벤션 센터에 들어설 때 저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것은 경쟁을 가까이서 보고
그들의 자동차가 특별한 이유를 이해할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저 자신에게, 제 나라에게,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산업에게 말이죠. CES 2023에서 보게 될 것들이 저의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미래를 보는 제 시각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강렬한 에너지가 저를 휘감았어요. 공기 중에는 흥분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최신 기술에 넋을 잃은 듯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부스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반짝이는 디스플레이에 반사되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가끔씩 제품 시연의 박수가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손에 쥔 행사 지도를 더욱 꽉 잡았어요. 제가 보러 온 것은 단 하나였어요. 현대와 기아의 전시관. 그들은 자동차 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독일 공학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자동차의 품질을 능가할 것은 없다는 확신을 주었지만 호기심과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지도는 저를 자동차 및 모빌리티라고 표시된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가까워질수록 전시물이 더 커지고 더 극적으로 변했어요. 어떤 부스에서는 공중에 떠있는 자동차가 우주 공간에 떠있는 것처럼 전시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전기 스쿠터가 트랙을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현대와 기아의 부스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멀리서부터 이미 그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 부스는 미래적이고 깔끔했으며 푸른빛의 조명이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했어요. 반면에 기아 부스는 대담하고 다채로웠으며 날카로운 각도와 생생한 디스플레이가 돋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가 처음 본 차는 현대의 아이오닉 6이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차와도 달랐어요. 매끄럽고 공기역학적인 형태는 마치 움직이는 물방울 같았어요. 헤드라이트는 차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을 그리며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디자인은 단순히 현대적인 것을 넘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느낌이었어요. 아이오닉 6 옆에는 기아 EV6가 있었어요. 이 차는 날카롭고 강렬했어요. 대담한 선들이 차를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뒷면에는 하나의 빨간 선으로 이어진 후미등이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 같았어요. 그 차들을 바라보며 저는 동시에 감탄과 불편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멋지게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제 커리어에서 수백 대의 자동차를 리뷰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각각의 차량 옆에는 사양을 보여주는 작은 스크린들이 있었어요. 사양을 훑어보았습니다. 주행거리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충전 속도 800V로 10%에서 80%까지 20분 이내 충전, 성능 빠른 가속, 부드러운 핸들링, 그리고 조용한 주행.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것은 단순한 사양이 아니었어요. 차량 주변에 전시된 디스플레이들은 이 차량들이 더 큰 비전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스크린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되는 도시와 태양광 캐노피 아래에서 충전 중인 자동차들이 보였어요. 또 다른 화면에서는 차량을 집과 연결해 운전석에서 조명, 온도, 심지어 주방 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직접 아이오닉 6을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부스에는 참석자들이 차를 짧게 시승할 수 있는 실내 트랙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며 돌아온 사람들이 신난 표정으로 흥분해 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젊은 직원이 열쇠를 건네며 운전석을 가리켰어요. 운전석에 앉으니 이상하게 흥분과 의구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내부는 미니멀하지만 우아했어요. 대시보드는 하나의 매끄러운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속도, 배터리 상태, 내비게이션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시트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는데도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조작법을 설명했지만 워낙 직관적이어서 설명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차가 조용히 살아났어요. 엔진 소리도 진동도 없었어요. 단지 미래적인 느낌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있었죠. 엑셀을 밟자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반응이 즉각적이고 매끄러웠어요. 마치 차가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았어요. 트랙에서 몇 번의 회전을 하며 핸들링을 테스트했어요.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엑셀을 더 강하게 밟았을 때 차는 놀라운 힘으로 앞으로 질주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조용함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전혀 없고 오직 트랙 위의 타이어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평화롭고도 강렬했어요. 마치 꿈속에서 운전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승을 마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았어요. 한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감탄, 독일이 먼저 하지 못했다는 좌절, 그리고 점점 커지는 긴박감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어요. 부스를 떠나기 전에 조금 더 둘러보았어요. 현대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플라잉카와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기아는 완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를 돕는 로봇 동반자 개념까지 선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결점이 있길 기대하며 이 전시회에 왔어요. 독일 공학이 여전히 최고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혁신이었고 그것은 제가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현대와 기아 부스를 떠나며 저는 겸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동차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독일은 그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CES 2023에서 본 현대와 기아의 부스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그것들이 저에게 준 감정흥분과 동시에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죠. 단순히 자동차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 즉 권력의 이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 자동차는 유럽의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선도자였고 혁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도적인 위치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뮌헨의 한 자동차 전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맑은 아침이었지만 제 기분은 날씨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믿음직스럽지만 전통적인 독일 세단을 주차장에 세우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전시장은 북적거렸습니다. 가족, 커플, 그리고 혼자 온 구매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들을 살펴보며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현대와 기아, 구역 주변에 사람들이 유난히 몰려 있었어요. 저도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고객들 사이에 섞였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아이오닉 5와 EV6가 쇼룸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단순히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흥분 때문이었어요. 잠시 동안 젊은 커플이 기아 EV6로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차 주변을 걸으며 특징들을 가리키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른 차를 보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몇 마디가 들렸어요.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미래를 대비한 선택이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독일 브랜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마력이나 럭셔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대신 실용성과 혁신이 주된 화두였어요. 커플이 EV6 내부로 들어가자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넓은 내부 공간 때문일까요? 미래지향적인 대시보드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저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은 젊은 세대의 구매자들이었고 시장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엔 현대 섹션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아이오닉 5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레트로와 미래가 결합된 디자인은 사람들을 강렬히 끌어당겼습니다. 한 세일즈맨이 옆에서 열심히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800V 충전 시스템으로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소규모 그룹이 놀란 반응을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숫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이 차들은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기고 있었어요. 디자인은 대담했고 기술은 진보적이었으며 가격은 합리적이었어요. 반면 독일 브랜드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따라잡는데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유럽 시장에 관한 보고서와 기사들을 읽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현대와 기아는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기차는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그들의 독특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차별화시킨 진정한 요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였어요.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독일 브랜드는 여전히 내연기관에 얽매여 있었어요. 단순히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어요. 현대와 기아는 유럽 전역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차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독일 브랜드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스투트가르트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으며 자동차 시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죠. 그의 대리점은 뮌헨의 전시장보다 조용했어요. 우리는 쇼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름다운 디자인과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시대에 뒤처진 느낌이 들었어요. 전기차 때문이야. 친구가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원해.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라는 이유 때문이지. 그는 잠시 멈추더니 럭셔리 세단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너무 느리게 대응했어. 전통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반면 현대와 기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차들,
그의 말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독일의 강점은 언제나 혁신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넨에서 보았던 젊은 커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진보를 향한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독일 자동차가 더 이상 명백한 선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었어요. 글을 쓰며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느린 대응에 대한 좌절, 한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감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유럽 시장은 단순히 전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깨달음을 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그 신호에 제대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한국 울산 상공을 내려다보며 착륙할 때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래로는 고층 건물과 구불구불한 도로로 이루어진 광활한 도시가 펼쳐졌지만 제 시선은 해안가의 산업지대에 고정됐습니다. 그곳에 제가 그토록 읽고만 있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 공장이자 도시 안의 또 다른 도시 같았죠. 축구장 1200개 크기의 넓이에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곳은 제가 독일에서 방문했던 많은 공장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의 공장에서 보았던 조직화된 혼란, 효율적인 조립 라인, 숙련된 노동자들을 떠올리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광경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관계자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며 보안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자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건물 사이를 바삐 움직이는 트럭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걷는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 그리고 배경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는 기계음들,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프레스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금속판을 자동차 부품으로 변형시키는 공간이었죠. 그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각 기계는 우리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고 움직임은 정밀하고 강력했어요. 한 장의 강철판이 몇 초 만에 자동차 도어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소음이 가득한 공간임에도 그 장관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자는 이 공장이 모듈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품은 한 지역에서 제작된 뒤 매끄럽게 다음 공정으로 운반됩니다. 심지어 운반 수단마저 전기차였습니다. 공장 바닥을 가로지르는 작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부품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로봇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와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혼란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구역이 있었어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팩을 설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정교했어요. 저는 작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집중하면서도 여유로웠어요. 이것이 현대 전기차 생산의 심장이자 그들이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이유였죠. 조립 라인을 지나 우리는 테스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완성된 차량들이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전기 SUV 한 대가 플랫폼 위에 올라가 안전성, 성능, 효율성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테스트는 세밀했고 놓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공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공장 지붕 대부분이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이는 공장 운영에 청정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고 있었으며, 사용된 물조차 정화되어 다시 활용되고 있었어요. 관계자는 현대가 완전히 탄소 중립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물류센터로 향하는 길에 그는 새로 출고된 자동차들이 세계 곳곳으로 운송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반짝이는 차량들을 보니 경외감이 들었어요. 각 차량은 혁신, 노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투어의 마지막은 공장 내 박물관 방문으로 끝났습니다. 박물관은 조용한 공간으로 분주한 공장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전시물들은 현대의 작은 회사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해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초기 자동차의 프로토타입, 그리고 최신 전기차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성과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앞에 서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라이선스 차량을 조립하는 작은 회사에서 출발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공장을 떠나며 독일의 공장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시설들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이곳에는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단순히 전통이나 완벽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울산의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며 하루 동안 본 모든 것을 되새겼어요. 생산 라인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대담한 비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대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움직임, 더 나은 무언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울산 공장을 떠올리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현대와 기아가 승리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차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항상 자동차 세계의 리더였어요. 하지만 울산에서 본 것을 떠올리며 이제는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는 이미 여기 있었고 그 미래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